일단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4년도 말까지 이자나 배당, 급여소득 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급여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형태로 매달 2월 내지는 3월 사이에 다 처리가 되거든요. 뭐 급여소득 외에 타소득이 없다라면 굳이 따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업소득이나 이제 기타 금융소득, 뭐 연금소득 이런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말에 다시 이제 본인들이 홈택스를 이용하시든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 시에 거의 이제 모든 세무 처리가 다 되는데요. 그때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제 항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4년 그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내 이제 공제 대상 부분들을 좀 챙겨서 이렇게 좀 소비 패턴이나 이런 거 좀 맞추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흔히들 직장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사용 공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비, 의료비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주소득자가 좀 사용하는 형태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 시기에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거든요. 이미 다 지난해에 다 처리된 걸 가지고 이제 증빙만 잘 챙기시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내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지출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런 항목들을 잘 놓치지 않고 다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벌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누구를 어떻게 공제 대상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좀 공제를 많이, 그러니까 부양가족들을 많이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이 조금 더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항목들 위주로 좀 공제를 받으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임시국회를 통해서 좀 법이 살짝 개정이 됐는데요. 주로 공제 항목들을 조금 이제 바꿔줬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자녀 세액공제라든지 하여튼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를 받는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이 되면서 좀 축소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금이 좀 늘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임시국회에서 조금 다시 늘려줬습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 자녀를 갖게 되는 경우에 추가로 더 다자녀 세액공제 형태로 세금을 좀 더 감면해주는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출산이라든지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소득공제를 많이 해줬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이번에 그 임시국회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신생아를 낳으셨거나 아니면은 뭐 입양을 하셔가지고 이런 증빙만 확인이 되시면 30만 원까지 추가로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이 좀 됐습니다. 일단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지금 5월 달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중에 6월 한 15일 정도에 이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 5월 달에 본인이 별도로 신고만 하지 않는다라면은 중복 신고는 일어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소득자이시면서 또 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5월 달은 일단은 기다리셨다가 해당 회사에서 연말 재정산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난 뒤에 6월 달에 이제 홈택스를 이용하시든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셔가지고 세무 신고를 확정 신고를 별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